안녕하십니까, 정기철입니다. 오늘 2장 2절 교재 페이지로는 68쪽부터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잠깐 보시면 지난 시간 영상이 거의 40분짜리로 길기는 했지만 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진법이 뭔지 이야기하고요. 진법이 뭔지 이야기를 했었고, 십진법이 뭐고, 또 이진법이 뭐고, 상반간의 변화는 어떻게 하고, 또 8진법과 16진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했었습니다. 얼쿠야. 예.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해당하는 이진수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문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까지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와 실수와 문자의 표현 방법을 배우고 나중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이 교재의 12장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다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배우신 분이 있을 듯한데요. 예를 들어서 C 언어 예를 들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때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캐릭터 단위, 인티저, 정수 단위, 플로트 실수 단위, 또 더블 실수 단위,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타입을 달리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캐릭터라는 데이터 타입은 1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8비트로 표현하는 거죠. 인트는 4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이렇게 데이터 타입마다 표현에 사용되는 용량, 비트 용량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C 언어를 배우시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들으시고 나면 향후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실 때도 훨씬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보죠. 지금 보시는 코드가 실제 C라는 언어로 작성한 짧은 코드고요. 숫자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변수라는 걸 씁니다. 변수라는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라는 변수를 쓰겠다 그러면 그 A라는 변수는 해당하는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요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겠죠. 이진수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이진수로 저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수 데이터가 여기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진수로 그걸 공부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진수로 정수값이, 실수값이, 문자값이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배워보자고 하는 게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정수 표현을 한번 보죠.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죠. 정수 줄여서 영어로 인티저 줄여서 int 타입 이렇게 말합니다. 인티저 보통 우리 정수는 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양의 정수, 또 음의 정수도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0을 포함한 이게 정수의 구성입니다. 마이너스 0 양의 정수 이렇게 나오는데, 정수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부호 없는 정수, 영어로는 unsigned integer라고 합니다. 부호가 없다는 뜻이죠. 또는 부호 있는 정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signed integer인데, 부호가 없다는 말은 부호가 없으니까 음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0과 자연수, 0과 양의 정수를 표현한다는 거죠. 음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를 들면 사람의 나이는 음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부호 없는 정수를 쓰면 될 거고, 부호 있는 정수는 부호가 있으니까요. 음수까지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다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정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호 있는 정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호 없는 정수를 먼저 볼 텐데요. 즉 unsigned integer를 볼 텐데, 부호가 없으니까 0과 양의 정수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8비트로
8비트로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한다면 0부터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8비트면 00000000부터 11111111까지죠. 얘가 0이고요. 얘가 255가 되는 겁니다. 10진수로요. 근데 이게 255가 되는지, 즉 8개가 255가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하죠? 배웠듯이 1, 2, 4, 8, 16, 32, 64, 128 다 더하면 255가 될 텐데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종의 트릭인데요, 팁인데요. 111111보다 1 큰 수는 뭐죠? 그건 당연히 1, 0, 0, 0, 0, 0, 0, 0, 0이죠. 그죠? 한 자릿수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이 숫자는 1, 2, 4, 8, 16, 32, 64, 128, 256이죠. 그래서 얘가 255가 되는 겁니다. 이진수에 좀 익숙해지시고 적응되시면 이렇게 좀 편한 팁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8비트로 부호 없는 정수를 표현하면 0부터 255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4비트로 표현한다면 4비트 나라라면 어떻게 되죠? 0부터 1111까지 표현 가능하죠. 얘도 똑같이 1, 2, 4, 8, 16이니까 0부터 양의 15까지 표현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텐데요. 일단 부호 없는 정수라는 개념은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부호 없는 정수의 덧셈을 한번 해보죠. 덧셈은 우리 십진법 덧셈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오른쪽, 즉 LSB라고 하죠. LSB는 Least Significant Bit, 가장 낮은 자릿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최소 유효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하나씩 더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숫자는 10진수로 10. 이 숫자는 어떻게 되죠? 1, 2, 4, 8, 10. 여기 어떻게 되죠? 1, 2, 4, 8, 16, 32, 64, 128을 다 더하면 138이 되죠. 10진수에 더해보면 148이 나올 거고요. 148이 나오고요. 이진수로 그대로 더한다는 말은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1이 자릿수 하나 올라가는 거죠. 1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1이고요. 또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1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리 올림을 해가면서 오른쪽 LSB부터 왼쪽 MSB까지 쭉 순서대로 MSB로 LSB부터 쭉 계산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얘도 다시 10진수로 검산을 해보면 1, 2, 4, 8, 16, 32, 64, 128을 다 더하면 이게 20이 되고요. 148이 됩니다. 10진수 덧셈하고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중요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106과 179를 더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이진수를 10진수로 다 변환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10진수끼리의 덧셈을 해보면 285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LSB부터 MSB로 순서대로 계산을 해나가면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1이 올라가고 또 1이 되고 1 더하기 0은 1, 0 더하기 1은 1, 1, 1은 자리 올라가고 0이 되고 쭉 하면 마지막에 여기서 1이 올라가고 또 여기 1이 올라가서 1 더하기 0 더하기 1하면 여기서도 1이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10진수로 변환해보면 285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현재 8비트 나라입니다. 8비트 컴퓨터인 셈이죠. 가정하기를. 그래서 실제로 가장 왼쪽에서 올라가는 이 자리 올림은 무시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8비트만 생각하는 거죠. 8비트만 생각해보면 1, 2, 4, 8, 16이라고 해서 29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106 더하기 179를 했는데 29가 된다고요. 왜 285가 안 되냐고요?
8비트 나라에서는 0부터 255까지밖에 표현 못하니까 이것보다 큰 수는 표현을 할 수 없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논리적으로는 계산이 맞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255 넘는 값은 표현 못하니까 29로 결과값이 남게 돼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 말 그대로 넘쳤다는 거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자리 범위수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보다 64비트 컴퓨터가 더 큰 숫자를 표현 가능하니까 더 정확한 값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수의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라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류가.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옳은 값이 아니게 되는 거죠. 즉, 정수의 연산에서는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주 큰 수끼리 곱해버리거나 한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64비트 컴퓨터니까 굉장히 큰 수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학생인 상황에서는 오버플로우를 경험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의도적이 아니면, 그렇지만 하여튼 프로그램 할 때는 틀린 값을 정확히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오버플로우 때문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가 실제로 해보면 지금 보시는 코드는 C코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코드에서 캐릭터라는 타입은 얘는 사실은 부호가 표현 가능해서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해요. 나중에 C 언어를 배우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변수에 127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집어넣고 그 값을 플러스 하면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럼 127에서 1을 더하면 128이 돼야 될 텐데 128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C 값을 출력을 해보면 128이 찍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28이라고 찍힙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버플로우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오버플로우를 감지 못할까? 그렇게 빠르고 똑 정확한 놈이 오버플로우를 감지하지 못할까?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O입니다. 그렇지만 체크하지 않습니다. 감지할 수는 있지만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실제 체크는 안 해줘요. 왜? 모든 연산마다 그걸 체크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같은 오류 상황은 프로그래머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가 간의 연산이 필요할 때는 프로그래머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체크하는 루틴을 코딩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 표현에서만 있고요. 정수 표현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표현에서는 오버플로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발생할 수 있고요. 언더플로우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 언더플로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부호 없는 정수를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부호 있는 정수를 합니다. 부호가 있다는 말은 음수부터 0을 거쳐서 양수까지 다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음수까지 표현을 하려니까 부호를 표현해야겠죠. 그죠? 부호.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호 있는 정수는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표현 방법도 있고 바로 다음에서 볼 보수 표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부호 있는 정수는 표현 방법이 두 개라고요. 부호와 절대값이라는 표현 방법과 보수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은 말 그대로 부호하고 절대값을 같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sin magnitude 또는 sin and magnitude. sign이라는 게 부호라는 뜻이니까요. sin and magnitude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자면 만약 6비트 나라라면 제일 앞에 있는 비트, 즉 MSB, most significant bit가 부호 비트입니다. 나머지 비트, 5비트가 절대값, magnitude 비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호 비트가 1이면 음수,
1이면 음수, 0이면 양수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비트 나라에서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제일 앞에 MSB가 부호니까 양수 절대값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5구나. 이렇게 되면 음수구나. 그리고 절대값을 보니까 5니까 마이너스 5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이게 부호 있는 정수의 부호와 절대값 표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생각해 보면 부호 없는 정수에서는 8비트 나라에서는 0부터 플러스 255까지 표현 가능하다고 했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n비트 상황에서는 0부터 플러스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요 n이라는 게 비트 수죠. 그러니까 2의 8승, 그러니까 n이 8이라고 들어가면 2의 8승 빼기 1이니까 이게 바로 255가 되는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호와 절대값 표현에서는 n비트를 사용하면 이제 음수까지 표현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의 n-1승 마이너스 1, 좀 괜찮죠? 에서 플러스 2의 n-1승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n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즉 8비트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호와 절대값 표현에서는 양수를 그만큼 표현을 줄이는 대신에 음수를 표현 가능한 거죠. 표현 가능한 개수는 256개로 동일하죠. 그래서 양수만 표현하느냐 또는 음수와 양수를 같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가능한 범위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호와 절대값 표현에서 덧셈을 한번 해봅시다. 덧셈. 지금 6비트 나라인데요. 얘는 지금 부호와 절대값 표현이니까 플러스 5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실제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더하죠? 조금 전에 부호 없는 정수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덧셈을 그냥 하면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0 자리 올라가고 1이 써지고 1 더하기 1은 0 올라가고 1이 되고 0 더하기 0은 0이 되고 0 더하기 1은 1이 되죠.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얼마죠? 얘는 부호 절대값 표현이라면 음수라는 거죠. 음의 1, 2, 4,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돼버려요. 우리가 덧셈을 뭘 잘못했죠? 부호 절대값 표현에서는 부호를 고려해서 덧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5 이거 어떻게 더하죠?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더하기 2라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 내부적으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호가 다르니까 그리고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5 빼기 3을 했죠. 그래서 큰 절대값에서 작은 절대값 이걸 빼고 큰 절대값에 부호를 붙여줬죠. 하여튼 부호가 다른 수를 덧셈할 때는 부호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를 들면 해보죠. 000, 101 부호가 절대값입니다. 100, 101 아까 말한 것처럼 플러스 5,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부호가 다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를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부호와 절대값 표현에서는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계산 속도가. 왜? 부호를 다 일일이 따져줘야 되니까. 그리고 부호 절대값은 양의 0과 0의 0, 음의 0, 0의 표현이 두 가지가 돼요. 예를 들면 if 어떤 값이 0이면 이라고 체크를 하는 코드가 있으면 이 변수의 값을 양의 0과도 비교하고 음의 0과도 비교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기본적으로 연산 속도도 느리지만 0이 두 개라서 속도가 더 느려지고 또한 0을 위해서 0을 두 개 표현하는 바람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컴퓨터에서는 부호와 절대값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 부호 있는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호와 절대값 표현을 쓰지 않는다면 뭘 쓰죠? 그때 쓰는 게 보수 표현이라는 겁니다. 보수 표현. 컴플리먼트라고 보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색상환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색이라는 거 있죠. 보색. 색상환표에서 마주보는 색이 보색이라는 색인데, 보색은 서로 잘 대비되는 색이라는 이런 뜻이죠. 보수라는 의미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수라는 것은 서로 도에서 0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고, 이런 겁니다. 보수 표현은 부호 비트가 따로 없어요. 부호 비트를 쓰지 않고 양수, 음수 다 표현하는 방법이 보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8비트 나라입니다. 요 놈이 지금 플러스 10이에요. 지금 이 숫자를 모른다고 가정해서 플러스 1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수를 찾고 싶어요. 그 숫자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 서로 2의 보수 관계입니다. 지금 10지수니까 얘는 이제 10의 보수 관계고, 요 해당하는 숫자 이 패턴과 이 패턴이 2의 보수 관계라고요. 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이 수 플러스 10에다가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8비트 요게 0이 되고 위에 한 자릿수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어떤 수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더해서 0이 되려면 자리 올림이 돼서 하위에 있는 8비트면 0이 되는 숫자를 표현하면 되겠죠. 그 숫자 요 놈을 마이너스 10이라고 부르자라는 게 2의 보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지금 이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보죠. 2의 보수 패턴은 부호 비트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그냥 더해주면 돼요. 부호 생각하지 않고. 즉 0 더하기 0은 0, 1 더하기 1은 0이고 자리 올라가고, 올라간 거니까 1, 0, 1을 더하면 0이 되고 또 올라가고, 1, 1, 0이 되니까 0이 되고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0이 되고 마지막 MSB에서 1이 나가서 우리 실제로 쓰는 오플로는 무시하는 거니까요. 남아있는 8비트를 보면 0이 되죠. 그 숫자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요. 그러면 알겠어요. 플러스 10은 얘가 플러스 10인데 얘가 마이너스 10인지 어떤 수인지 어떻게 알죠? 그 설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이진수의 표현을 찾고 싶어요. 이 보수 표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 숫자에다가 이걸 더해서 0이 됐으니까 0에서 플러스 1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1, 0, 0, 0, 0, 0, 0, 0, 0에서 양의 10을 빼면 뺄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빼죠? 이게 1이 넘으면 2가 되는 거죠. 이진수니까. 그래서 또 계속 내려줘야 되니까 여기 1, 1, 1, 1이 남고요. 여기도 1이 남고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1이 남고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1은 1, 1 빼기 0은 1, 1 빼기 1은 0, 1, 1, 1 빼기 0, 0, 0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의 2의 보수 표현이라고요. 2의 보수라는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상을 너무 길게 촬영하는 것도 죄송해서 책을 좀 읽어보시고 영상을 다시 리와인드 하셔서 한번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까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나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숫자에다가 그죠? 이 숫자를 더하는데 2의 보수끼리의 덧셈은 2의 보수는 부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그냥 대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가 0이 되죠. 이놈이 바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놈이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숫자를 빼는 건데
이게 자리 내림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 숫자에서 이걸 빼는 작업은 이 숫자보다 1 작은 수가 바로 1111이죠. 그래서 이 숫자보다 1 작은 수에서 원래 양의 10을 빼고 그 결과에 1을 더해주면 요 작업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작업이 얘와 똑같은 작업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가슴이 좀 답답한데요. 나중에 논리회로를 배우면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하드웨어로 연산을 해주는 하드웨어를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중에 나트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1111에서 어떤 수를 빼는 작업은 요 비트를 그대로 뒤집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고, 그래서 1111에서 어떤 수를 뺀다는 말은 원래 숫자를 뒤집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주는 연산이 나트 연산이에요. 실제로 플러스 10에 대한 2의 보수, 즉 마이너스 10을 구하고 싶으면 플러스 10을 나트하고 나중에 1을 더해주면 돼요. 8비트는 지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4비트 나라를 생각해보죠. 4비트 나라에서 0111 그러면 플러스 7입니다. 그럼 이놈을 나트하면 1000이 되죠. 여기다 1을 더하면 1001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7이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7. 그러면 플러스 7과 이놈을 지우고요.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럼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해보면, 다시 하단에 해볼게요. 0111과 1001을 더하면 오른쪽부터 0이 되고요. 0이 되고, 자리 올림 있고 0이 되고, 또 자리 올림 있고 0이 되고, 자리 올림 있고 0이 되고, 자리 올림으로 없어지고 캐리가. 그래서 이놈이 0이 되는 거죠. 이 이해 보수 표현을 쓰면 덧셈 연산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0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한번 보죠. 8비트 나라입니다. 8비트니까 0000부터 1111까지 있겠죠. 각 숫자에 대응하는 10진수를 써뒀는데 여기에서 잘라서 보면 양수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커져요. 음수는 사실 여러분이 한눈에 보고 이게 10진수로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 숫자가 10진수로 뭐예요? 라고 말하면 첫 번째 하실 일이 MSB를 보셔야 됩니다. MSB가 1이면 음수예요. MSB가 0이면 0 또는 양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 보수 표현에서는 부호 비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MSB를 보면 부호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부호 비트는 아닌데 부호로 유추를 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해 보수 표현이다라고 말하면 MSB를 봐야 됩니다. MSB가 0이면 뒤에 요놈이 그냥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양의 125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 숫자를 지금 보면 MSB가 1이니까 음수죠. 그러면 어떤 수를 판단하는 것은 부호 체크를 먼저 합니다. 부호가 만약에 부호 비트, MSB 1이면 음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놈의 짝보수, 저는 짝보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10001010의 짝보수를 구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짝보수라는 게 이놈의 2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부호 비트를 뒤집고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0, 1, 1, 1, 1, 1, 1, 0이 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다. 그죠? 1, 2, 4, 8, 16, 32, 64. 2, 4, 8, 16, 32, 64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10이고 10, 요놈과 요놈을 더하면 20이니까 30, 요놈을 더하면 96에다가 30을 더하면 126이 되죠. 그래서 원래 수는 마이너스 126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는 마이너스 126이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서 각각의 수를 실제로 십진수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해 보수 표현을 보고, 보수 표현이라는 것은 부호 비트 없이 양수, 음수를 다 표현하는 거고요. 부호 비트가 없지만 MSB를 체크하면 부호를 유추할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MSB가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인데, 사람이 읽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숫자의 짝보수를 구해서 값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보수에는 0이 하나밖에 없어요. 0000, 0000이 0입니다. 부호 절대값에서는 1, 0, 0, 0, 0, 0, 0, 0이 음의 0이었죠. 근데 이놈은 음의 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28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좀 필요한 영상을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런 이해 보수 표현이 있으면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컴퓨터는 어떻게 아나? 혹시 MSB를 아나? 보고 아나?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를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이 읽기 위한 거지, 컴퓨터는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왜? 부호 비트가 없으니까 그 자체로 그냥 숫자입니다.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이 읽기 위해서죠.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숫자예요. 부호가 없는데 부호를 판단할 이유가 없죠, 컴퓨터는. 이해 보수 표현에서는 내부적으로 부호 비트가 없다. 그러니까 부호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숫자다, 표현이다, 뭐 이런 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수 표현은, 컴퓨터 정수 표현은 부호 절대값 표현 방법과 이해 보수 표현이 있는데, 부호 절대값은 실제로는 쓰지 않는다. 속도도 느리고 0도 2개고 플러스 0 마이너스 0. 그런데 이놈을 시계 방향으로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비트 나라라면 0000에서 하나씩 커지는 건데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 숫자로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0, 1, 2, 3, 4, 5, 6, 7 하나 커지면 얘인데 얘는 마이너스 0이 돼요. 그래서 부호 절대값 표현을 하게 되면 플러스 7에다가 1을 더하면 0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좀 달랐는데, 이해 보수 표현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4비트 나라에서는 플러스 7까지만 표현 가능하고요. 여기서 1을 더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1000이 돼서 음수가 되는데 이놈은 마이너스 8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면 1000이 4비트 나라라면, 그리고 이 숫자가 이해 보수라면 MSB가 1이라서 음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음수는 이놈의 짝보수를 구해야 됩니다. 짝보수는 비트를 모두 뒤집고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0001이 돼서 얘가 8이죠. 그래서 원래 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조금 책을 보시고 조금 영상을 돌려보시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건데,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별말 없으면 이해 보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라 그러면 C에서 8비트 나라입니다. 8비트 나라라면 127이라고 그러면 0, 111, 1111 이렇게 되죠. 여기다 1을 더하면 기계적으로 더하니까 1, 0, 0, 0, 0, 0, 0, 0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127에서 1을 더하면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27에서 1을 더하면 후에 출력을 해보면 마이너스 128이라고 나옵니다. 왜? 얘가 마이너스 128이거든요. 왜? MSB 1이니까 음수고 이놈의 짝보수를 구하면 0, 1, 1, 1, 1, 1, 1, 1이고 이놈의 1을 더하면 0, 0, 0, 0, 0, 0, 0, 1이어서 얘가 12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28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들으시면서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들으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조금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면서 영상을 천천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해보죠. 8비트 나라라고 가정합니다. 8비트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해 보수 표현입니다 라고 말하면 얘가 십진수로 얼마냐고요. 그럼 첫 번째로 MSB를 체크합니다. 0이네? 양수. 그러면 그대로 절대값처럼 읽어주면 돼요. 1, 2, 4, 8이니까 다 더하면
플러스 13이 되는 거라고요. 예를 한번 보죠. 8비트 나라입니다. 2의 보수 표현입니다. 10진수로 얼마인가요? MSB를 체크합니다. 1이네요. 음수입니다. 음수이면 짝보수 에다가 더하기 1을 비트를 뒤집고 1을 더해서 짝보수로 구하는 거죠. 얘가 바로 아까 했죠? 1, 2, 4, 8이죠. 더하기 하면 13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수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10지수로.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숫자, 즉 플러스 13에 해당하는 이 숫자 00001101 그리고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이 숫자 11110012를 더해보죠. 8비트 나라입니다. 2의 보수 패턴입니다. 더해보세요 하면 부호가 없으니까요. 그냥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그냥 더하면 됩니다. 0, 0이고요. 잘 올라가죠. 그러면 0 계속 올라가죠. 0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이 두 숫자는 2의 보수 관계에 있다. 얘는 양의 13, 얘는 음의 13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영상이 좀 긴데요. 맞아. 8n비트 나라라면 언사인드 있죠. 부호 없는 정수에서는 우리 어떻게 했죠? 8비트 나라라면 부호 없는 정수는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하죠. 근데 n비트라면 0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 여기 n이 8이 되면 256 빼기 1이어서 그게 바로 255거든요. 부호 없는 정수는 그런 숫자 구역을 표현할 수 있고요. 사인 앤 매그니튜드 부호와 절대값 표현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0 플러스 0 그리고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n비트 나라라면 2의 n-1승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n승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n승 마이너스 그러니까 2n-1승 마이너스 1 혀가 꼬입니다. 그래서 부호 절대값 표현에서는 표현 가능한 최대값이 똑같아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 근데 2의 보수 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8비트 나라라면 마이너스 128부터 0까지 그리고 플러스 127까지. 즉 부호 절대값보다 2의 보수 표현은 음수를 하나 더 큰 절대값수를 표현 가능합니다. 왜? 0이 하나니까.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그냥 0 하나로 줄었으니까 요 마이너스 0을 표현하는 게 요리로 넘어가서 음수가 절대값이 하나 더 큰 숫자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뭐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4비트든 8비트든 해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거 외워서 뭐 문제 내지는 아니니까요. 시험 문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연산을 한번 보죠. 덧셈은 그렇게 한대요. 근데 곱셈 연산이나 또는 나눗셈은요. 나눗셈도 나중에 각자 보시면 이해될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1011 곱하기 1101 지금 이놈은 문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호 없는 정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10진수로 11이고요. 이놈은 13입니다. 11 곱하기 13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죠? 1011과 1을 곱합니다. 1이면은 그대로 써주면 되죠. 0이면요. 이 자릿수 그대로 내려와서 0이니까 0은 0하고 어떤 수를 곱하면 0이니까요. 그대로 써주고요. 또 1하고 곱할 때는 이 자릿수에서 그대로 요 A라고 칭하겠습니다. A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또 1이면 그 자리 그대로 써주고 이놈을 이제 쭉 더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 연산은 이 덧셈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나눗셈은 실제로는 뺄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 곱셈 연산은 덧셈을 반복적으로, 나눗셈 연산은 뺄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는요? 정수 나라에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실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수의 표현 방법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 숫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부호 없는 정수, 부호 있는 정수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부호 있는 정수는 부호와 절대값 표현 방법이 있고요. 또는 보수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시면 이진수에서 2의 보수도 있고 1의 보수도 있어요. 조금 하나만 틀린데 우리 교재에서 제가 설명은 2의 보수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벌써 영상이 40분이네요. 지금 2장이 사실 전달드릴 내용이 많아서 처음 영상을 4개로 나눠서 하려던 것을 이제 5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수 표현만 했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수 표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